다음 한 문장만 들으면요. 누구라도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버린 것도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럼 제가 누구의 딸인지 오늘 여기서 끝내보시죠. 영상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은호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목 안쪽에서 뜨거운 숨이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정순이의 말, 고성희의 말 모두가 가슴속에서 서로 다른 무게로 흔들렸습니다. 뉴욕 연수라는 거짓말을 잠시 빌려 마음을 숨기려 했는데요. 숨겨진 진실은 거짓말 위에서 더 크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호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지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병원 대기 구역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요. 지혁은 말없이 복도를 서성이며 손목시계를 자꾸만 보았는데요.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척하면서도 잔인하게 앞으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창가에 서서 폰 화면을 껐다 켰다 반복했는데요. 보고 싶은 메시지는 오지 않았고 듣고 싶은 말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지은호가 있었고 그 중심을 타고 흐르는 이름은 고성희와 정순이였는데요. 둘의 갈등은 이제 누가 진짜 엄마인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누가 지은호의 오늘을 무너뜨릴 것인가라는 더 위험한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 동의서 앞에서 펜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선배, 제가 이거 서명하면요. 제 선택이 누군가의 칼이 되지는 않겠죠? 지혁이 조용히 답했는데요. 지은호님의 선택을 칼로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선택은 칼이 아니라 방패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은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선배는요,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시네요. 무서움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그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간호사의 목소리를 가르는 고함이 복도를 찍고 들어왔는데요. 나쁜 년, 내 딸 건드리지 마요. 정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문 밖으로 달려나갔고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가 거기 서 있었고 정순이가 고성희 앞에서 온몸으로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제 딸은 제가 지킵니다. 은호관이 필요해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순이의 말은 날카로웠는데요. 그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고성희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정순이를 보며 말했는데요. 저는 간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간으로는 도저히 갚지 못할 죄를 오늘 숨만 쉬며 버텨보려고 온 겁니다. 숨만 쉬신다고요? 말은 쉽게 하시네요. 25년 넘게 어디 숨으셨는데요? 저는 그 시간 내내 이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요. 정순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가 다가가 두 사람 사이에 섰는데요. 두 분, 제 앞에서 싸우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늘 저 자신을 지키러 온 거예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요. 대신 저한테 솔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성희는 한 발 물러섰다가 조심스럽게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이건요, 지은호님. 태어난 날 맞춰 만든 팔찌입니다. 버리지 않았다고 제 마음을 증명하는 물건이 될까요? 아니면 오해를 더 크게 만들까요? 정순이는 그 팔찌를 보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는데요. 물건으로 엄마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물건이 아니라 제가 못한 시간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당신이 채우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제 몸에 관한 일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제가 씁니다. 그 다음의 관계는요. 오늘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회복하고 나서 제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이는 답하려다 입술을 깨물었고요. 고성희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숨만 쉬겠습니다. 그 대답을 끝으로 복도는 잠시 고요해졌는데요. 고요의 틈을 찢듯 갑자기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혁, 박성재, 그리고 고성희의 폰에 동시에 도착한 문장이었습니다.
버림도 잃어버림도 아닌 제3의 단어를 찾으세요. 교환. 세 글자 교환이라는 단어가 26년이라는 시간을 한 번에 뒤집을 만큼 강하게 튀었습니다. 지혁은 바로 보안팀에 확인 연락을 넣었고요. 박성재는 법무팀과 기록보관소 조회를 병행했는데요. 확인 결과는 더 불길했습니다. 26년 전 같은 병원, 같은 날짜에 출생기록 정정 요청이 존재했고 해당 날짜의 신생아 리스트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흔적은 있었는데 책임자는 공란이었는데요. 공란은 때로 더 큰 이름을 숨기는 문이 되곤 하더라고요. 정순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교환이라니요. 그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고성애 역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는데요. 제가 모르는 일이 맞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무너져 있었거든요. 정순이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제가 지켜냈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우리 아이를 누군가의 손으로 갈아 끼우게 두면 안 됐는데요. 지은호는 교환이라는 말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정말 교환이 있었다면요. 버림도 잃어버림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저를 움직였는지 그 사람을 찾아야겠네요.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오래 묻혀 있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박성재가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기록을 뒤집은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정리된 듯 보이는 흔적도 연결하면 결국 길이 됩니다. 장내가 다시 차분해지는 사이 지은호는 동의서에 서명을 마쳤는데요.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눌러 적었습니다. 지은호. 이름 위로 작게 떨리는 손짓이 지나갔고 그 떨림 안에는 두 엄마의 울음과 두 남자의 결심과 자신의 선택이 함께 들어있었는데요. 그렇게 지은호는 자신의 오늘을 자신의 이름으로 봉인했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팀 이동 알림이 울렸고요. 지은호는 침대 위로 조용히 누웠습니다. 정순이가 손등을 쓰다듬었고 고성이는 약속대로 멀찍이 서서 숨만 쉬었습니다. 지혁은 귓가에 아주 작게 말을 걸었는데요. 은호야, 깨어나면 제일 먼저 눈에 담길 수 있도록 기다릴게. 박성재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제부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마음이든 서류든 번호든. 수술실 문이 닫히고 시간이 천천히 굴러가는데요. 바깥에서는 각자의 싸움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지혁은 재단과 병원 사이 계약 문서를 추적했고 박성재는 26년 전 병원 인사기록과 고유건 연계 데이터를 조회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와 함께 재단 내 출입 기록을 살펴보았는데요. 박영나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속내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정말 모를 수 있는 일일까요? 이지환은 신중하게 답했는데요. 박영나님, 모르는 일과 모른 척하는 일은 다릅니다. 오늘은 끝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이 정순이에게는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같은 보육원에서 잠깐 일했던 간호사 서미정. 그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는데요. 놀랍게도 서미정은 통화 연결음이 끝나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순희씨, 오래간만입니다. 서 간호사님, 죄송한데요. 26년 전 그 병원, 우리 애가 태어난 날 기억하시나요? 잠깐의 침묵 뒤 서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억합니다. 사실 제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날 새벽 근무 바뀌는 시간에 누군가 병동정리 명목으로 신생아 대장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행정팀이라고 믿었는데요. 나중에 보니 서류의 도장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저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모님이 대신 찾으러 오셨다고 했는데요. 그 이모님, 성이 고였습니다. 정순이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는데요. 고성희입니까? 서미정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이름, 기록엔 없습니다. 다만 사설 촬영팀이 잠깐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갔는데요. 거기 남겨진 사진 속 여성의 뒷모습에
고로 시작하는 명찰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되고 사라졌죠. 정순이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섰는데요. 울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의심이 뼈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고성이가 제 이름의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고성이의 이름을 들고 들어왔습니까? 정순이는 머릿속으로 그날을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의 복도, 젖은 바닥, 너무 하얀 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다시 살아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같은 시각재단 사무실에서 오래된 박스를 꺼내고 있었는데요. 26년 전 스케줄 노트가 한 권 나왔습니다. 노트 귀퉁이에 작게 적힌 메모 촬영 동행, 후원 행사, 산모 위로. 고성이는 페이지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병원 행정 미팅이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기묘하게 맞아떨어졌고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간 건 맞는데요. 저는 서류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울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의심이 있었고요. 고성이는 그 의심을 숨기는 대신 꺼내 들기로 했습니다. 박 회장님.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그날 병원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박진석은 한참을 침묵하다 느릿하게 말했는데요. 성희야, 그날은 모두가 흔들리던 날이었어. 내가 어떤 결정을 했더라도 나는 내 편이었을 거야. 고성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예보다 무섭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윽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요. 합병증 위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회복 경로 관찰이 중요합니다. 정순이가 고개를 깊게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고 고성이는 약속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만 쉬었습니다. 숨이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행동 같았거든요.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깨어나는 지은호의 눈이 떴고요. 가장 먼저 보인 건 정순이의 눈이었는데요. 해마다 국을 끓여주던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인 건 고성희의 눈이었고요. 미숙하게 떨리는 눈동자 사이로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잔잔히 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는데요. 용서가 아니라 오늘의 약속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혁은 회복실 밖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뒤에서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기록이고 사람이고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지환은 재단 출입 기록에서 낯선 직원 코드를 찾아냈고요. 박영란은 그 코드가 재단과 협력하던 외주 보관업체 직원 번호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번호 하나가 지도를 바꾸듯 사건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는데요. 가장 큰 파도는 집으로 돌아와 밀려왔습니다. 정순이의 식탁은 조용했지만 조용함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지강호가 늦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누나는 우리 가족 버린 거죠? 혈연 찾고 간까지 내주고 좋겠네요. 정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강호, 내가 흘린 건 질투이고요. 누나가 내놓은 건 용기입니다. 오늘만큼은 말 가려주시겠어요? 지강호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언제 용기 내보나요? 정순이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요. 누나, 돌아와 한마디면 됩니다. 그 말이 용기입니다. 그 말에 지강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누나 꼭 돌아와요. 진짜로요.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병실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두 엄마 사이에서 하루를 버텼고요. 오늘은 제 마음을 버티겠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두 엄마의 사랑이 자리를 찾는다고 믿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는데요. 지은호님, 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오후에 병원 기록 보관소에 가보려 합니다.
그날의 교환을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대신 약속해주세요. 무엇을 보더라도 오늘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고요. 사실을 먼저 보고 감정은 나중에 하기로요. 고성이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보관소로 향하려는 순간 정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차분하게 말했는데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만은요. 숨만 쉬겠다는 약속을 저도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서서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란히 걷는 그 모습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처럼 보였는데요. 그 방향의 끝에 무엇이 있어도 이들 셋은 오늘만큼은 같은 문에 도달하려는 사람들인 듯 했습니다. 보관소에서 받아든 기록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26년 전 출생 신고 전 임시등록 카드가 두 장이 같은 번호로 묶여 있었고요. 담당자의 서명 대신 타부서 확인 도장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장의 카드 뒷면에 연필로 지워진 것 같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교환. 서미정의 증언과 맞물리는 순간 세 사람의 숨이 동시에 걸렸습니다. 담당자 칸에는 고성희의 이름은 없었는데요. 대신 재단 협력이라는 모호한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요. 재단과 병원의 과거 계약서까지 열람해야 하네요. 그때 박성재가 나타나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열람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오늘만 임시로요. 지혁도 뒤이어 들어왔습니다. 이 문서들에서 인장을 연결하면요. 도장과 도장의 습관이 매칭됩니다. 오래된 도장도 사람의 손버릇을 숨기지 못합니다. 연달아 넘긴 페이지에서 한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도은자 행정팀 외주 파트 계약 대리인이었는데요. 지금은 폐업한 사무소의 명의인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건 도은자가 당시 재단과 병원의 기부금 정산을 동시에 처리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의 길과 아이의 길이 같은 책상 위에서 만났다는 뜻이었는데요. 그 만남은 우연이라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고성이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요, 그 이름 처음 들어봅니다. 정순이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꼭 등장하는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뒷자리에 앉아서 도장을 찍는 그런 이름이요. 지은호는 차분하게 둘을 보았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이 이름만 챙기고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일을요, 우리끼리 감정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는데요. 희한하게도 그 바람이 파고드는 자리에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교환은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돈의 길과 만납니다. 따라서 진실은 사람의 기억과 돈의 문서 사이에 있습니다.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길을 동시에 밟겠습니다. 기억을 깨우고 문서를 연결하고 이름을 실체로 바꾸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순이는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올려두었습니다. 은호야, 내 시작을 내가 빌려 품었고 내 오늘을 내가 지켜냈고 내 내일을 너와 내가 같이 만들자. 엄마가. 메모를 내려놓는 손이 잠시 떨렸지만 떨림은 지나가고 단단함이 남았습니다. 그 단단함은 오늘 하루 숨만 쉬며 배운 새로운 버팀목이었는데요. 숨만 쉬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정순이는 아주 늦게 배웠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재단 사무실에서 장학금과 치료기금을 모두 익명 전환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익명 전환 요청 사유 이해관계 충돌 방지 및 수혜자 고지 금지. 마지막 줄에 고성이는 작은 글씨로 숨만 쉬고 물러섬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세웠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기 다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서류를 조용히 내려다보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성희야, 오늘은 내가 옳다. 고성이는 놀란 눈으로 박진석을 보았습니다.
회장님께 이런 말을 듣다니요. 박진석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옳을 때도 있지. 회사의 언어 말고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 그날 밤 지은호는 침대맡에서 지혁과 통화했습니다. 선배, 제가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진실은요, 한 번에 다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무섭지만, 그래서 덜 무섭기도 합니다. 조금씩 보이니까요. 지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씩 보이는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제일 멀리 가더라고요. 저는요, 지은호님이 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도은자가 쓰던 명의와 같은 초기를 쓰는 계정이었는데요. 위치 정보가 잠깐 노출되었다 사라졌습니다. 위치는 오래된 보육원 건물 근처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여러 사람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다음 날 지혁과 박성재 그리고 경찰 협조를 받은 팀이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반쯤 허물어진 기록 창고에서 낡은 파일, 상자 여러 개가 발견되었는데요. 상자 안에는 임시 카드와 임시 고지서가 섞여 있었고 모서리에 커피 얼룩처럼 번진 갈색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자 바닥에서 발견된 작은 수첩 한 권, 거기엔 날짜와 화살표 그리고 짧은 메모가 줄지어 있었는데요. 아이 교환, 보육원 라인, 재단 라인, 정산. 사람의 손으로 그린 어두운 도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 구석에는 지문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요. 그 지문은 기이하게도 오래전 재단 외주 직원으로 등록됐다 사라진 누군가와 일치했습니다. 실명이 나올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간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여 간단한 경과를 나누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요. 교환의 흔적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누군가의 고의와 누군가의 방임이 겹쳐져 만들어진 거라는 점입니다. 저는요, 버림받지 않았고요. 잃어버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이익 위에 옮겨졌던 사람입니다. 정순이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내가 우리 집으로 걸어 들어온 순간부터 넌 내 딸입니다. 그 사실은 그 어떤 기록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고성이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세상 어디에 있었든 넌 내 딸이었습니다. 그 사실 또한 그 어떤 도장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실을 동시에 안고 살겠습니다. 지혁은 마지막으로 가장 덜 화려한 한 문장을 던졌는데요. 그래서 더 오래 남을 문장이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회복을 사랑하겠습니다. 사실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놓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실이 우리를 돕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곁에서 짧게 받았는데요. 기록은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기록이 우리를 도울 때까지. 밤이 깊어갈 때 다시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엄마가 같은 문으로 들어온 오늘,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 대신 후회를 느꼈습니다. 내일 낮 강변 창고에서 마지막 기록을 꺼내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그 문장을 본 지은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두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순이도 고성이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내 풀어야 하는 매듭이 아직 남아있었고요. 그 매듭의 끝에는 버림도 잃어버림도 아닌 제3의 단어가 최종적인 의미를 갖게 될 자리도 남아있었는데요. 세 사람은 같은 쪽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누구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침묵의 동의가 조용하게 방 안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낮 강변 창고에서 열릴 마지막 확인 앞에서 지은호는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딸입니까?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던지는 화살이 아니고요. 자신을 아프게 하던 칼날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지은호에게 그 질문은 스스로를 살리는 문장에 가까웠습니다. 그 문장을 지나면요. 고성희와 정순이 두 엄마의 사랑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거라고 지은호는 조용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는 지은호가 고성희에 대해 의구심을 만들며 다소 느린 회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고성희와 지은호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